이번 주 이슈. 네. 이번 주 이슈는 우리 저 홍 박사님하고 이제 하는데, 홍 박사가 내가 한 2주 만에 봤나? 아니 3주 만에 봤나? 맞아요. 주로 하면 3주예요. 그렇지, 한 3주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요. 저기서 본 것 같아. 우리 가평 펜션에 펜션에서. 근데 그 이후로 한번 봤잖아. 네, 추석 때문에 좀 땡겨서 해갖고 엄청 오래간만에 뵙는 것 그런 같죠. 것 같아요. 네. 요즘 홍 박사 강의 많지? 강의하고 있어요. 강의가 부쩍 늘은 거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계속 소화하고 있는 거요? 원래 있던 거요. 원래 있던 거? 네. 강의하랴 이거 하랴 또 그 뒷방 뭐지 맞아요.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 그거. 맞아요. 그거 내 목소리를 차용해다 썼는데 홍 박사가 나 뭐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 인트로 너무 재밌다고 엄청 많이도 말씀하세요. 공짜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네, 요번 주 이슈 보니까 네. 진짜 요즘에 스토킹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난리예요. 그 전가 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당역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거 뭐 스토킹 천국이 됐는지 말이야. 왜 그럴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요, 홍 박사도 이제 법학을 한 분이니까 스토킹 처벌법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도출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요, 스토킹 처벌법에 그 18조 2항인가 3항에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잖아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하는 거. 260조 1항 단순 폭행처럼 처벌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 그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이 처벌 원건 원치 않건 그 스토킹질 하다가 걸리면 바로 처벌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새끼 잡아다가 법에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형태로 가야지 되고. 맞아요. 나는 그 반의사불벌죄 만드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좀 문제 있다고 봤거든요. 아니 찾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게 만약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내가 걸렸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너 미쳤냐? 뭐 어쩌냐? 반의사불벌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걸린 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 자기가 피해 준 사람한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가 뭐예요? 계속 찾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 법에 반의사불벌죄를 만들어 놓으니까 걸리면은 계속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지속해서. 거기다 감정은 더 악감정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자꾸만 맞아요.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죄는 내가 볼 때 빨리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양쪽 다 줘야 돼요. 양쪽 다. 가해자, 피해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거리에 접근하면 그 통제하는 저 센터에서도 울리고, 피해자한테도 울리고, 가해자 이놈도 내가 지금 피해자 쪽에 너무 가까이 왔구나 스스로 인식해갖고 뒷걸음질하는 그 시스템 만들고, 그 돈 들어가죠. 그렇죠. 그건 가해자한테 부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가해자가 그 스마트워치 적용해서 써먹는 거, 난 그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놈 때문에 스마트워치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비용은 지가 돼야지. 그렇죠. 그 비용으로라도 아주 그냥 피가 철철 흘러야지. 안 가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래도 안 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없애고 스마트워치 양당사자 주고, 그 비용은 가해자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맞아요. 언제까지 국가에서 우리 세금 걷어다가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거 써야 됩니까? 맞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난 이거는 이 여성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 느낌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옆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그걸 녹음을 했어요. 아휴. 이거 완전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소름 끼치는 그렇죠. 얘기. 여성이 혼자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앞집에 산다거나 주변에 사는 남성이 와가지고 매일 귀를 대고 들으면서 녹음을 해. 우리 집에서 내가 내는 소리를. 이거 완전 왕소름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자식이 이사비용 드린다고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걸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대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헤드셋 꼈어요.
이렇게 끼고 듣고 있는 헤드셋을 거예요? 딱 끼고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현관에 딱 가까이 대요.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5분 넘게 같은 자세로 휴대폰 여기다 거기다 딱 대고 헤드셋 껴가지고 끼고. 연결하고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빨래 들어오는 소리 들으려고. 무슨 뭐 이런 양아치 새끼가 다 있어 이거. 아유 세상에. 이 남성의 정체는 2년 넘게 이웃인 줄만 알았던 옆집에 사는 40대 남성인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아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옆집에 심지어 또 이 남성이 그 옆집에서 일반 가정 생활을 했잖아요. 애기도 있고. 애까지 있다며 두 아이까지 있고 마누라까지 있대요. 그런데 퇴근해가지고 밤 9시쯤부터 새벽 3, 4시 사이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거기다 대고 헤드셋 끼고 그 속에서 그 안쪽에 아파트 속에서 나는 소리 들으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이제 걸려가지고 네. 왜 너 그랬냐 그랬더니 이거 개인적인 성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다니까 지가 변태인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가 봐요. 그죠? 그리고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 비용 드릴 테니까 이사 가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자식이 졌나 와이프한테 알리지 또 말라면서 그렇게 쩔쩔 매면서 이사 비용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피해 여성분이 어떻게 사냐고 내가 불안해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내가 이사 비용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만은 알려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쩔쩔 매다가 근데 태도가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이사 비용 못 주겠다고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말을 바꿨다는데. 이 새끼 이거 지병이에요. 얘 이거 고지병이에요. 성적인 맞아요. 부분이라고 지가 얘기했는데 옆집을 생각하면 자기가 좀 흥분이 돼서 그랬다는 거. 이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야 이게. 그럼요. 나를 보고 왜 흥분해? 미친 자식이 너 빠진 놈 새끼지고. 맞죠. 이 여성 얼마나 이거 찜찜했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사 비용들이 되니까 마누라고 애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해가지고 피해자 입장은 마음대로 해라 고소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또 남자친구도 원래는 그냥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이사비용 주면 그거 받고 조용히 가자 이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아마도 그 사이에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누구한테 자문 받았어 이거. 네, 법적인 어떤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할 의무 없고 크게 처벌도 없다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배째라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됩니다. 되죠. 이건 명백히 이것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는 그 피해자가 인식을 했건 못했건 그건 관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맨날 그 집에 와가지고 대고 이거 엿듣고 하는 거는 그 여성한테 집 사가고 스토킹해요. 그것도 일종의 명백히. 그래서 고소를 했네요. 고소를 했죠. 이 정도 되면 해야죠. 네, 그랬더니 또 변호사 선임했대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피해자가 아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한 모양이에요. 그럼요. 옆집에서는. 근데 이게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 자 경찰이 응급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접근금지잖아요. 100m 이내에 접근금지를 해주잖아요. 앞집 사는데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네요. 너 이 새끼 강제로 100m 이 밖으로 이사가. 너 집에 들어오지 말고 자 그거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응급조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접근금지 조치가. 또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다는데 자고 있으면 뭐해 바로 그 앞에서 자는데. 스마트워치 그 원래 기능이 뭐예요?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스마트워치 준 건데 이게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저 지인들 집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이게. 그래서 경찰이 주거 침입하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그 가해 남성을 불러서 일단 조사하고 사전영장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요거 같이 신청했네.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근데 나는 요거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거 물론 잘 써야 돼요. 예, 홍 박사님 이거 잠정조치 4호 경찰이 잘 안 해요. 그리고 검찰도 잘 신청 안 하고 법원도 잘 승인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어찌됐건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유치장에 구금을 하면 인신은 헌법상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없다는 그 헌법 큰 대원칙에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정조치 이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거만큼은
맞아요. 헌법은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네. 보장이잖아요. 맞죠.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이거를 꼭 지킬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식은 이사 갈 때까지 당분간 유치장에서 한 30일 있으면 좋겠어요. 살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사 가잖아 그 사이에. 맞아요. 그럼 마음 되죠. 편하게. 네. 그래서 나 근데 이렇게 남의 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여성이 집안에서 뭐를 하는지 그거를 그렇게 궁금해서 귀에다 대고 참 부지런도 하시지 새벽 3, 4시에 나와갖고 서서 그러니까요. 헤드셋까지 끼고 있으니 참 한심한. 그것도 얼마나 한심해요. 자기 아내랑 부인이랑 바로 옆에서 애기랑 자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 코앞에 나가갖고 다른 여자 뭐 소리 듣겠다고 이러고 추잡스럽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별 희한한 놈들 참 많아요. 아유 참. 근데 이 여성분은 소름 확 끼치는 얘기야 이거.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이 새끼 내가 생각할 때는 귀에 꽂고 이거 들으려고 그럴 때 그 입구에다가 욕설을 잔뜩 녹음을 해서 붙여놨으면 좋겠어. 계속 그거나 듣고 가게. 계속 욕만 그 듣고. 녹음은 내가 참 잘해줄 수 있는데 찰지게. 김병찬이가 몇 년 받았다는 거예요. 김병찬이 사건은 아마 작년 11월 19일 날 우리 잘 알 거예요.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했던 그 스토커죠 이놈도. 그렇죠. 네. 요 놈이 1심에서 35년 받았었거든요. 네네. 김병찬이 36살인데 35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플러스 됐어요. 5년. 늘었어요. 네. 그러면 41년입니까? 40년 받았네요. 40년 됐죠. 예.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날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네. 그대로. 그거 1심 때도 그랬는데 그거 유지시켰어요. 그 2심 가가지고 또 얘가 또 먼지거리를 했나 보죠. 좀 재판과 과정에서 뭐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든지 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심에서 볼 때는 35년이 어떤 이유에 이거 이놈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적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놈 뭐래 보니까 이거 거짓말을 반성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우발적이다. 그러니까요. 우발적이다. 그러고 뭐 반성문에 이렇게 썼다는데요. 뭐 어떡해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썼대요.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내 잘못으로 다 처리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건 반성문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반성문의 태도예요? 죽여놓고 그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보복이잖아요. 그렇죠. 김병찬이 사건은 뭐 워낙에 많이 유명한 거라 여러분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작년에 난리였잖아요. 11월달에. 또 피해자 가족분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또 탄원도 많이 하셨대요. 예. 뭐 이렇게 동생분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죠. 맞죠. 이거 맞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40년이면 거의 무기징역 수준이에요. 이 새끼한테. 거의 그렇죠. 거의 뭐 36이니까 40년 받으면 76세 나오면 이빨도 이제 반쯤 탈락해 있을 거고 애새끼. 하기야 근데 뭐 그래도 개버릇 나만 줄까봐 걱정이고. 그러니까요. 참 깝깝할 것 같아.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죠. 이 여성분 살해하기 전까지 2020년 하반기에서부터 11월 살해할 때까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수차례 그랬잖아요. 이 김병찬이 사건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도 있고 한데 근데 40년이면 좀 그래도 5년 더 프로세스 되니까 좀 많네요. 이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인지 왜곡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떤 그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는 수단에 이게 이제 중화 이론이라고 범죄학에서 교수님 아시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다른 탓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물타기 하는 거죠. 네, 물타기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피해자 탓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세상 탓하는 거. 네, 다 세상 탓하잖아. 뭐 해놓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누가 지가 저한테 전과자 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뭐 냉대를 받고 사회에서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웃어준 적 없고 내 말을 들어준 적 없다. 뭐 이거 다 그 중화이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거 뭘 지가 다 잘못한 거지 뭐 누구를 탓할 거예요. 물타기하고 네. 말이야. 응? 지하철에서 등교 중인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네. 나이 허쳐먹은 거죠. 또 다른 고교생들한테 잡혔어요. 남자 고교생들한테. 이들은 붙잡힌 남성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꽝꽝 때려부시는 모습을 찍었어.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텨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개창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36살입니다. 네. 21일 날이니까 며칠 전이죠. 네. 21일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등교 중인 여고생 그 뒤에 바짝 밀착해서 네. 치사한 놈의 새끼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여긴 여학생이 네.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 가방을 움켜쥐은 거야. 네네. 그러니까 뿌리치고 이놈이 달아나려고 하니까 네. 그 주변에 있던 남학생들이 그거 잡았어. 네네. 제대로 걸린 거야 이놈. 오, 네. 용감한 남학생. 용감하죠. 네. 잡았어. 근데 요놈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올라갔지만 얼마 못 가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서 3명의 고등학생들한테 뺑포이 당한 거야. 네. 참 이거 안 맞은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미 찍었잖아요. 여고생 그 밑에 몰래. 예. 그거를 벽에다가 수차례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렸대요. 액정 본체까지 박살이 나서 너덜너덜 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증거인멸 행위잖아. 그렇죠. 응? 네. 그런데 이 장면을 학생들이 말릴 필요 없이 찍었어. 동영상으로. 잘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넘겨졌는데 요놈 입건해가지고 그 부서진 그 휴대전화 복구하고 분석 작업도 하는데 이 복구 비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이건 지 생각은 거기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복원합니다. 이거. 요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요. 창피해 죽겠네 진짜. 그래도 천만다행히 우리 고등학생들이 용감한 고등학생들이 참 대단한데 뭐 흉기 갖고 있거나 이래갖고 또 해코 당했으면 또 굉장히 속상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었어요. 3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딱 둘러싸니까 요즘 고등학생들 등치 크잖아요. 요즘은 발육 상태가 좋아가지고 다들 좋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서 고등학생들 때리다 보면 또 고등학생들 혈기왕성한 애들한테 뒤지게 맞는 수가 있어요. 또 때리면 또 고등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그럼요. 안 때리고 거기서 부수는 장면을 그거 찍었다는 게 애들이 기지가 똑똑하죠. 예. 똑똑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착한 게 이렇게 잡았던 그 남학생 중에 한 명이 모르는 사이래요. 피해 입은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지금 모르는 남고생들하고. 사이인데,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냐 이랬더니 내 여동생이 만약에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그렇지. 생각하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다고 해요. 예. 또 그 피해자가 더더군다나 지 또래 또 여고생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훌륭해요. 네. 그 여고생은 그 3명의 남고생 다 진짜 엄청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이 멍청한 인간은 이제 처벌받겠죠? 이건 처벌 받아야지. 근데 대체로 홍 박사님 아시겠지만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 그 하드디스크까지 경찰이 다 보거든요. 상습 여부 판단하려고. 엄청 많죠. 대체로 얘들이 상습이에요. 맞아요. 한 번 하고 많은 사람 없더라고요. 그 지하철 수사대에 근무하는 후배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비슷한 그 범행을 한 놈을 검거를 했는데 휴대폰이 한 넉 대 되더래. 아휴, 돌아가면서 계속 휴대폰을 4개를 갖고 있더래. 4개를. 아이고 참. 소지하고 있는 거. 거기에 다 몰카 찍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 올라갈 때 제가 이건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스커트 같은 거 입었을 때 반드시 가방 내지 책으로 뒤를 가리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주 습관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접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추행, 치안이 내 그 서 있는 그 복잡한 지하철 같은데 서 있는 내 뒤에 들이대고 지랄하는 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45도 정도로 틀어서 쓰는 거예요. 살짝 비껴서 사선으로. 약간 비껴서 쓰는 겁니다. 정면을 보고 이렇게 무방비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바짝 뒤에 또 붙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뭐 외국에서도 다 이거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비껴서 이렇게 45도까지는 한 뭐 30도만 돌려도 비껴서 서 있는 거는 나는 지금 시시각각 나 경계하고 있다 내 뒤를.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얘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뉴욕의 전철에서도 테스트가 된 거고요. 네네. 정면을 보고 서 있는 사람한테 치안이 달라붙은 확률, 약간 틀어서 서 있는 여성한테 달라붙은 확률, 이걸 전부 다 검증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타실 때는 항상 약간은 비껴서 몸을 틀어가지고 서 있어라. 네네. 그거는 내가 경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내 뒤에서 찝쩍거리지 마. 그런 어떤 메시지예요. 네, 메시지.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방이나 스커트 입고 할 때는 가방이나 소지품으로 네. 뒤를 가리고 올라가는 거. 네네. 그 뭐가 보이면 벌레가 붙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지하철 보안관 이제 업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몰카범을 굉장히 잘 잡으시는 분이 있대요. 그쪽으로 특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노하우를 막 전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뒤에 바싹 달라붙으면 알잖아요. 좀 눈치를 채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조금 멀찍이 한 2칸 정도 떨어서 선대요. 그러면은 경계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이때 남자가 과도하게, 왜 남성분들은 약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실 때 다리 한짝 위로 올려놓으시거나 맞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한 2칸 정도는 과도하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 위에 핸드폰을 척 하고 걸쳐놓으면 거의 100%라고 하더라고요. 100%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또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다리 올려놓고 다리 위에 무릎 위에 핸드폰 딱 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도 근데 이 몰카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말이야. 구두 끝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안경 요 틈 사이에 손목시계 여기에 있어갖고 이렇게 들이대고 이런 게 많으니까 진짜 요즘에 진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선 이 주파수로 잡아내는 이제 무선 통신국 같은데 이거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값싼 그런 몰카가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구입이 돼가지고 무슨 상가, 무슨 전자상가 이런 데서 그냥 하는데 이거가 단속이 나는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도요.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단속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굴한 새끼들 진짜 많고요. 예고글을 올렸어요. SNS에.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예고 글이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제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중. 그러니까 살인 예고 글이죠. 그렇네요. 글이 올라온 거예요. 21일 날 새벽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서 이거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이 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당연히 신고하죠. 그리고 또 이게 글이 이렇게 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진도 있었잖아요. 사진, 칼 들고 흉기 있는 사진. 들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이게 보니까 21일 날 아침, 그러니까 오전 01시 40분, 새벽이죠.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를 죽이러 간다는 제목과 함께 2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한 장의 사진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이렇게 턱 들고 있는 모습. 네. 다른 한 장은 엄마가 잘못했어. 빨리 집으로 와서 엄마랑 얘기하자. 엄마하고 카톡 나눈 대화 요거를 캡처해서 하나 올리고 하나는 칼 들고 서 있는 남성 2개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이놈 칼 들고 있는 것도 이거 섬뜩하고 이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엄마가 와서 집으로 와서 해결하자고 자꾸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등등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보이거든요.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한 겁니다. 그 시흥경찰서로 신고 들어갔네요. 네네. 바로 잡았어요 경찰이.
이거야 뭐 올라온 거 아이디 역추적해가지고 주소 파악해서 바로 잡죠. 네. 잡았더니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19살입니다. 집 근처에서 오토바이 타고 있던 얘를 잡아서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본인은 그랬대요. 진짜 살인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관심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관심을 아버지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받아야 되나? 아무리 나이가 19살이라도 이게 19살이면 알만한 나이잖아 이제 다. 그럼요. 다 큰 나이인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가폭이 있긴 있었어요. 참 좋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는 건 분명해요. 그건 진짜 내가 볼 때요. 네. 우리 사회에서 가정 폭력이 가장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그 유대 관계 속에서 기본 단위가 가족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가정이거든요. 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는 붕괴되고 나라가 붕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개념, 가정의 개념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폭이 그걸 해치는 요인이잖아요. 맞아요. 가폭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질 만한 뭐 어떤 상황적인 요인은 맞았다는 거네요. 얘가 이제 경찰에 잡혀와가지고 너 왜 그런 짓을 했냐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진짜 죽이는 건 아니었다. 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네.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불 지르고 네. 가족들 다 죽이고 자신도 죽을 거라며 지금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다. 네. 라면서 전화를 했다. 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 옆에서 울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네네. 지긋지긋해서 엄마까지 다치고 싶지 않게 그냥 내가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수시로 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긋지긋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 짜증 난 거예요. 네. 너무나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내가 아버지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요. 네. 이거 살인미수죠.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현행범. 지금 바로 뭐 자기는 관심 받고 싶어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뭐 가정폭력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말인즉슨 진짜로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네, 어찌하면 이게 보니까 아버지가 막 집 안에서 망치로 물건 다 때려부시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대요.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뭐 경찰에서 일 처리를 이렇게 시위를 해야지 경찰이 일 처리해 줄 줄 알았다 그러는데 집 안에서 망치로 뭐 물건 때려부시는 거 갖고 아버지 바로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좋지 않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버젓하게 도로 나오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신고하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나오거든. 근데 그게 바로바로 뭐 집안 물건 때려부셨다고 구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물건 자기가 부신 셈이죠. 예. 그리고 그 매번에 경찰 신고할 때마다 아빠가 조서 하나 안 받고 그냥 와서 풀어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정폭력은 어떤 경우든 저 입력이 되고 입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이 그런 식으로 올려버려서 경찰이 신고가 돼야지 경찰이 신경 쓰고 와서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살인 예비까지 그렇죠. 네. 음모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은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긴 했더라고요. 얘는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것보다 정신질환 응급치료를 먼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거 봐서는 얘가 어떤 피해망상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있죠. 질환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행동한 애 19살짜리 의 상태가 그러니까 조금 봤을 때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안 보이니까 또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경찰 관계자는 그 얘기도 했네요. 아버지가 가정폭력하고 관련돼 가지고 경찰에 신고된 기록이 현재까지 없다. 그럼 얘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얘는 지금 말하기를 경찰 신고만 100번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대요, 그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버지가 술은 좋아하시나 봐. 이 상황이 막 발단해가지고 네. 발생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난다고 그렇게 하여튼 가정 단위에서 우리가 튼튼해야지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요. 그렇죠. 정말 가족 간에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옛날 어른들이 특히 그랬어요. 옛날에
맞아요. 어떤 울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술 취하면 그냥 지독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일 때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집안에서. 네. 밖에 나가면 개벽다구도 안 되는 게 집에 들어오면 지가 왕의 가장이라고 마누라 자식들을 서열로 매겨놓고 이것들 전부 내 소유물 네. 내지는 나한테 맹종하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뭐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집기 때려부시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거 다 범죄예요. 그렇죠.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그 특례법에 명백히 범죄입니다. 맞아요. 그 초창기에 이 가폭법 이거 발효됐을 때요. 네. 경찰이 신고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 다음에 뭐 물건 부순 거 가지고 내 거 내 돈 주고 사갖고 내가 때려 부시는데 왜 경찰이 와서 챙겨내? 니네들이 왜 남의 가정 내밀한 가정까지 경찰이 공권력이 들어와가지고 침입하려고 그래? 네. 막 이러면서 욕했어요. 맞아요. 그거 설득시키려면 한참 걸려요. 그 초창기에 가폭 관련돼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처음에 초창기에 경찰도 가정사 관련된 거는 가능하면 개입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있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젊은 경찰관들은 그런 얘기하면 이 멍청한 놈이니 이거 법도 모르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 경찰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만약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머 저 여자 무슨 집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대 막 이렇게 하면서 수근덕거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었죠. 예.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그럼요. 얘는 뭐 경찰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얘는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분명한 거는 아버지도 어떤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얘가 영또 생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네. 자식을 위해서라도 음주도 좀 자제하시고. 맞아요. 저 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술을 마시고 자기를 잃어버려서 술이 나를 마셔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맞아.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처음엔 내가 술 먹다가 나중에 네. 술이 나를 마셔버리거든요. 그래버리면 그 유명한 그 액션 배우 요즘에 잘 뜨는 배우가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술 먹고 그 길바닥에서 주무시다가 곽뭐라는 그 배우가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면허 취소 수치 나왔대요. 그 술들 참 조심해야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범행 당시에 그 음주 여부를 계산하니까 63% 이상이 음주 상태. 그 술이 진짜 좋은 음식인데 그러게요. 그 좋은 걸 네. 먹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못 하잖아요. 전혀 못하죠. 우리 네. 홍 박사는 한 잔도 못 먹는데.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은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닌데 여자들 중에서 술 나보다 훨씬 잘 먹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즐거울 때 술을 원래 마셨었는데 자꾸 이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술을 먹게 되니까 술이라는 음식이 원래는 좋은 음식이었는데 기분 좋고 할 때 즐거울 때 먹고 이랬는데 기분 안 좋을 때 먹고 이렇게 하면 술 먹고 하면 더 안 좋은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 이제 기분이 나쁠 땐 술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이럴 땐 술 먹으면 술 취한 그 술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친구 그 박모 씨라고 내 친구 있었는데 걔는 그 술을 먹으면 그냥 업대요. 무지무지하게 업대요. 네. 술 먹다 보면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와 먹다가 그거 어디 갔어? 이거 또 그 버릇 도졌다 빨리 나가자. 큰 길로 막 쫓아나가면 벌써 지갑에서 네.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갖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장씩 서서. 그 좋은 술 버릇 아니에요? 나눠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바로 잡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은 거기서 못 주게 말리고 한 사람은 받은 사람들 돈 왜 줘? 아유.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기분이 그거... 업된다고 주머니 털고 오는 거야. 막 길에서 나눠줘. 주셔요? 그런 사람 많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게요.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술은 기분 좋게 즐겁게 이렇게 마셔야지 좀 문제 있습니다.
제목이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을 살해. 아이고. 예, 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받았다. 이게 뭐냐면 네. 이 사건 우리 한번 이슈에서 잠깐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내하고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네. 격분해서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법원까지 간 거 보니까 계속 항소하고 상고까지 올라가서 그냥 15년 받았던 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작년 6월 15일이에요. 네. 6월 15일 날 그 새벽 3시경에 공주에 있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25살 먹은 남성인데 네. 이 피해자 이 남성이 지금 이 가해자의 아내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거기에 흥분해서 이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랬는데. 근데 요거 보니까 이제 그 밝혀지게 된 경위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바로 알려진 건 아니고 이 이제 아내가 여동생이랑 예. 그 대화 나눈 거를 이 가해자가 본 거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그 여동생하고 그러니까 처제하고 네. 그 와이프하고 처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하는 대화를 이제 몰래 봤는데 거기에 성관계 암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그 이제 피해 사망한 남성을 막 욕하는 내용이 있었대요. 자매가 그러니까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좀 이상했겠죠. 왜 내 친구인데 우리 와이프가 왜 저 사람 얘기를 하지 이제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이제 또 더 뒤져보니까 이 여동생이 이제 언니한테 얘기한 거가 그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그 남자랑 성관계 있었다는 거 알고서 이제 그거 알고서 만났겠죠 그날. 그러니까 그 이미 눈 뒤집어져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네. 직접.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서 아마 추궁했겠죠. 이미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증거가 확보가 된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 이제 사망하신 분이 그래 사실은 맞아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아내도 인정을 했네. 아내 B도. 그죠? 네. 맞아요. 그 이제 다 듣고서 답변을 받아내고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제. 아내가 더더군다나 나하고 가까운 친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분노가 좀 더 극에 달해져. 그러니까 15년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작위로 마구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15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아주 잠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참작을 해준 것 맞습니다. 네. 이 가해자의 입장이 돼보면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내가 그랬던 거를 그걸 알았는데 그 당사자를 만나는데 사실 눈 안 돌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또 그놈이 인정해버렸죠. 인정 안 할 수 없으니까 인정했겠죠. 그 바람에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참작됐기 때문에 살인하고도 이게 15년으로 종결된 거지. 그렇죠. 대법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편이잖아요. 이거는 15년 떨어질 일은 아니죠.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 저지를 때 어떤 격분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게 조금은 그렇죠.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계획 범죄는 맞아요. 칼 들고 차서간 것 자체가. 만났으니까. 그런 우발 범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행동에 참작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여건은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판사도. 그래서 15년으로 종결이 됐는데 그 죽은 사람도 이 세상에 맞거나 죽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도 결코 잘한 거 아니죠. 그렇죠. 남의 와이프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른 거죠. 목숨으로 치른 대가를 치러버린 게 좀 안타깝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이 죽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사망하신 분이 그 성관계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기사에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인정한 것 같고 처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고, 나온 걸로 봐서는 그래 보이거든요. 하여튼 어찌됐건 비극으로 끝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뭐 요 정도에서 정리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